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군이 제대로 사고쳤다. 이로써 세계 최고의 공격, 방어 체계를 구축한 한국. 지난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이 주변국들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형 사드로도 불리는 LSAM은 40에서 70km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이자 KAMD의 핵심 무기로 오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는 올 초 LSAM의 비행시험 성공 소식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실제 표적을 대상으로 치러진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시험 비행 이후 9개월 만에 표적 요격 시험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며 그 실전성을 입증해내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LSAM에 탑재되는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 두 종류를 모두 테스트하였고 두 유도탄 모두 표적에 적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ABM탄은 탐지거리 310km에 마 8.82, 요격고도 40에서 100km, 사거리 300km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노즐목 가변형 핀틀 추력기 기술을 접목해 요격 정확도와 회피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환상적인 자세 제어를 보여줘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체 추진이지만 액체 추진 방식의 DACS처럼 점화 후 재점화를 통해 지속시간과 사거리 및 운용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기존 유도탄과 차별화된 최첨단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대탄도탄 유도탄 SM3보다 한 차원 더욱 진화한 성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 KDDX 등의 SM3를 대체하여 탑재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죠. 또한 함께 시험이 진행된 대항공기 유도탄 AAM은 탐지거리 230km, 속도 마 2,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세계 최고급 성능을 지녔는데 실제로 이 사거리대의 방공미사일을 독점하는 미국의 레이시온사의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1티어급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경막형 이중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탐색기는 천궁대공 미사일 성능 개량 유도탄에 장착되었던 KU-밴드 레이더 탐색기를 개량한 것이 적용됩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와 무인기는 물론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시 ABM이 요격에 실패한 적탄도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AAM의 발사관은 사각 모형으로 이는 현재 ADDA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수직발사대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을 AAM 기반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업무 보고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언급 없이 LSAM을 조기 전력하에 KAMD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LSAM의 요격 고도를 40에서 150km로 높인 LSAM-2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LSAM-2가 조기에 개발된다면 굳이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이 추구하는 KAMD의 방안은 적어도 천궁2, 중고도 LSAM, 고고도 LSAM-2의 구축으로 독자적인 방공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독자적 AMD는 아시아 유일이자 세계에서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후 네 번째로 성공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의 최대 요충지이기에 이러한 소식은 전 세계를 요동치게 할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3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전력을 갖췄으며 이 같은 도발은 도리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방어망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갖춘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였죠. 미국이 군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략 거점이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지게 되었는데요. 16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의 3000km 반경 내에 북한, 중국 전역, 러시아 남부까지 포함되기에 한국이 지닌 군사적 역량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군이 서해 무인도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대형 발사체 시험용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DD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358억 원을 들여 미사일 및 발사체 시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DD는 해상의 바지선을 이용해 발사체 비행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간 80억 원 수준의 비용 부담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이유로 서해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한 육상 시험시설 구축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ADD는 이곳에서 LSA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함대공 유도무기,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시험뿐만 아니라 단분리 대형 발사체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경렬비열도죠. 경렬비열도는 올해 6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관리 연안항의 지위를 갖고 서해 바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차착 들어맞고 있는데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시 거점 항만 및 전진기지로 개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관리 연항의 존재 목적 자체가 국가안보, 영해관리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양 영토 수호 및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한국의 조치는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까지 268km에 불과해 맑은 날이며 중국의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의 존재 목적 자체가 국가안보, 영해관리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양 영토 수호 및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해 말 이 섬에 대한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막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중국 자본이 경렬비열도에 침투하게 된다면 어장권 관련 어업 권리를 주장하거나 중국에서 강제 이주시킨 중국인들이 거주할 유인도가 되어 해양 영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이 섬을 군사기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1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반경 수킬로미터에는 중국인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서해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험장은 충남 태안 안흥 종합시험장입니다. 그러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인데요. 보상대책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시험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안흥 종합시험장의 시스템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흥 시험장 내 해수욕장이 민간인들에게도 개방되어 보안시설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더군다나 공격형 탄도미사일 발사장은 전쟁 발발 시 최우선 피격 거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이번 무인도 군사기지의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신의 한 수에 중국은 초비상사태인데요. 시험장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 바다를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시세에는 시험장이요 난세에는 발사장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LSM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갈 미사일 중에는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현무5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첨단화되어 있는 현무5가 서해 최서단 무인도에서 운용되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괴물로 불리우는 현무5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8에서 9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탄두 중량에 따라 3000km 이상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000km면 북한과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이자 러시아 동남부 주요 도시들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도 불리는데요. 현무5는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30여 미터 튀어오른 뒤 엔진이 점화돼 발사되는 콜드론치 방식으로 지형과 면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국가 두 곳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현무5는 사실상 핵폭탄과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위력 초정밀이라는 수식어답게 지하 벙커를 박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운동에너지와 고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산당에는 아주 특효약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가지는 벙커버스터 그리고 F킬러. 북한은 7,000여 개 이상의 지하 벙커를 갖추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자강도와 백두산 삼지연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지하 벙커입니다. 이들 지하 벙커는 지하 100m 정도의 깊이에다 높은 강도를 지닌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건설된 것이어서 수형 핵무기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무5는 단 한 발로 북한이 구축해 놓은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8에서 9톤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무기라며 현존 최고의 벙커버스터인 GBU-57의 3배 이상으로 관통력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전술핵급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역시 긴급 상황 시 중국 최고 지도부가 대피하는 지하 벙커가 있는데요. 이 핵 벙커는 베이징 자금성에 접해 있는 최고 지도부 거주지 중난하이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시상국립공원 내 중앙군사위원회 통합전투사령부 시설의 일부라고 전해졌습니다. 공산 독재국가인 소련, 북한, 중국 등은 지하 벙커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보다 단 한 명의 지도자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민간인 100만 명이 희생되어도 체제 붕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도자 한 명이 날아가면 체제 붕괴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들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천적격인 현무5가 최서단 서해 무인도에 배치된다니 시진핑과 김정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현무5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되었는데요. 그동안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공개되었지만 총 중량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고의로 올린 건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세계 유일하게 탄두 8톤에 총 중량 36톤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도 자긍심을 심어준다라고 언급되었는데요. 이 같은 발언에 밀리터리 팬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날만도 한데요. 36톤이란 총중량은 현존하는 최고급 ICBM들인 미국 미니트맵, 러시아 블라바, 북한 화성 14와 비슷한 중량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화성 14보다는 3톤이나 더 무거운데요. 현무가 워낙 비닉 사업이자 한국군 특유의 축소 발표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내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ICBM급의 중량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단분리만 갖춰지게 되면 그냥 ICBM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단분리가 되지 않고 일단 분리 36톤이면 그건 더 충격입니다. 터지지 않고 운동에너지로만 벙커를 붕괴시킬 만한 중량이죠. 일각에서는 한국이 누리호를 통해 액체연료 추진 ICBM을 현무5 탄두탄을 통해 고체연료 추진 ICBM을 개발 완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무기체계가 북한보다는 중국의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토가 맞닿아 있는 북한과의 결투에서는 지상전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며 한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한국의 현무5가 타겟으로 삼게 될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일 것이다 라고 써. 제대로 써 새끼야. 까딱하다가 다 뒤진다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